경비원들이 감방에 들어왔고 한 죄수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잔인하게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죠. 이런 폭력은 여기서 흔한 일이라 놀랍지 않아요. 밖에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023년 호주 서부 하키아 교도소에서 발생한 공격의 책임자는 45세의 에반 제임스 마틴이었습니다. 그의 폭력의 대상은 40세의 애슐리 제임스 브로포였습니다. 브로포의 입가의 피가 거품처럼 일고 그가 숨을 헐떡일 때 마틴은 소리쳤습니다. 네가 해친 피해자들을 떠올리며 작별 인사를 해라. 그는 치명타를 가했고 이후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브로포도 어린 시절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였지만 그의 끔찍한 범죄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호주 감옥에서 락스파이더라 불리며 오히려 먹잇감이 되는 포식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브로포는 보호 유닛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이곳은 수감자 폭력을 막기 위한 교도소 구역이었습니다. 교도소는 두 남성을 함께 수용할 수 없다는 징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로 불린 마틴은 새 수감자가 오면 그들의 서류와 혐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에 감명받지 않았고 마틴에게 최소 20일 연형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장 강도죄로 수감된 뒤 그런 남자들을 사냥하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살인사건 전 그는 다른 교도소에서 자작할 두 자루로 내 소녀 대상 범죄자 수감자를 공격했습니다. 그 남자는 죽지는 않았지만 얼굴, 목, 등, 몸통, 팔뚝에 47군데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틴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 남자가 죽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악순환의 전형적인 예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역시 어린 시절 방임과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의 정신 감정서에는 편집성 조현병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악순환에 합류한 브로포의 이복 형제도 같은 집에서 어린 시절 폭력을 겪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2021년에 큰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고 캠핑장에서 한 소녀를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인과관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범죄자는 죽어야 한다고 계속 말했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브로포의 갑작스런 죽음을 9살 피해자를 위한 정의이자 자신과 같은 남자들이 나라를 위해 한 공공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감옥이나 보호구역 모두 성범죄자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어난 일은 이 잔혹한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안 와스킨스는 진정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는 웨일스 출신 포스트 그런지 펑크팝 밴드 로스트 프로피츠의 전 보컬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명성, 돈, 수백만 팬들의 사랑까지. 그 중에는 여성 팬도 많았고 젊은 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년의 비열한 범죄 이후 검사들은 그 범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타락의 새로운 나락으로 빠져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년 동안 그의 범죄 행위를 의심해왔으며 단순히 그의 마약 남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마약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와킨스는 훨씬 더 중대한 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북부 웨이크필드 교도소, 즉 몬스터 맨션에서 여왕 폐하 명령으로 3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최악 중의 최악을 위한 곳으로 시설 곳곳에 성범죄자들이 들끓고 끊임없는 폭력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와트킨스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고 갈취범들의 표적이었습니다. 몇천 년 후 교도관들은 그의 감방에서 휴대전화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휴대전화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다른 재소자들을 위해 숨겨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와킨스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법정에 출두했을 때 그는 다른 재소자들이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으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죽임이란 면도칼로 그의 목을 그어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는 몬스터 맨션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함부로 협박하지 않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와킨스는 여전히 여성 팬들에게 많은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와킨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 수익은 와킨스에게 지시한 남자들이 나눴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면 와킨스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형량에 10개월을 더했습니다. 와킨스는 매일 누군가 행동하길 기다렸지만 긴장만 높아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영국 언론은 불명예를 나는 록스타가 3명의 수감자들에게 습격당해 감방에 감금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잔인하게 구타했고 6시간 동안 자작 칼로 찔렀습니다. 이안 와스킨스는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타로 뇌출혈과 영구적 척수신경 손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약혼자에게 그래도 난 여전히 잘생겼어 라고 농담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성범죄자가 이렇게 행동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보낸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서 이안 와킨스는 한 여성 팬에게 주말이 싫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문이 열려 아무 일이든 생길 수 있었습니다. 감방이 열리는 건 성범죄자에겐 악몽입니다.
이안 와킨스는 구타와 목에 칼에 찔려 사망했지만 그를 죽인 이들도 모범 죄수는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갱단원으로 신원을 오인해 무고한 이를 살해했고 다른 한 명은 거리에서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범죄자였습니다. 모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병들며 비뚤어진 자들조차 자신들보다 더 나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찾아 공격을 정당한 폭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그저 썩은 세상에 대한 보복일 뿐입니다. 애리조나에서의 사건은 교도소 내 폭력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리키 와세나르는 거의 4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세월이 2004년에 교도관들과 15일간의 폭력적인 인질극을 벌인 후 추가된 형기였습니다. 2025년 그는 매우 불안정하고 극도로 폭력적이었으며 16번의 종신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 말처럼 그런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4월 4일 와세나르는 새 동료 수감자를 감방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자가 잠들자 질식시키고 칼로 찔렀습니다. 그는 시신을 자는 것처럼 배치했습니다. 사울 알바레스는 미국 수감자들이 초모라고 불렀고 이제 죽은 초모가 됐습니다. 하지만 와세나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망 세탁 주머니에 돌을 넣고 침착하게 식당에 들어가길 기다리던 수감자들이 모인 울타리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머리와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고 피가 튀었습니다. 손 하니지와 도널드 레슐리 두 명이 숨졌으며 둘 다 청소년 대상 범죄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와세나르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7명을 생각했지만 나중엔 빵집의 13개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남자가 보호감금, 즉 PC에 있었던 이유는 2004년에 그가 주도한 인질극 도중 여성 교도관이 공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와세나르는 여성과 아이들을 해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과 감방을 같이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누구를 들여보내면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와세나르는 다시는 밖에서 해치지 못하게 구더기들을 처형하는 것이 정의라고 단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교도소의 불문율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괴물을 죽이는 사람이었고 이는 다릅니다. 미국 교도소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성범죄자가 다른 죄수보다 더 자주 살해됩니다. 그 칭호를 나누고 싶어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다음 사건의 남자도 그중 하나로 독특한 잔혹함을 지녔습니다. 2025년에 노스캐롤라이나 그린 교정시설에서 60세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학생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뒤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니콜스였으며 2027년에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그의 범죄는 주의 동의 연령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범죄가 다른 성추행 범죄자들만큼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험인물로 간주되지 않아 최소 보안교도소의 기숙사형 숙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괴물 같은 살인자들에게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41세 수감자 윌버트 볼드윈처럼 볼드윈은 2급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니콜스의 침상으로 다가가 그를 죽였습니다. 당국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볼드윈은 니콜스보다 거의 2배 크고 충분히 강의 결과가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 살인은 일부 수감자들에게 당신의 범죄가 하위 등급의 성범죄자라 해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살인이 항상 자경단식 정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가 불분명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로키 알리 비머는 플로리다의 에팔레치 교정시설에서 살인, 납치, 강도 등 긴 범죄 목록으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2012년 7월 5일 브루스 헌세이커가 샤워하러 가는 동안 비머는 10살 소녀의 정의만 생각했습니다. 헌세이커가 샤워를 시작하자 비머는 그 뒤로 몰래 다가가 차작칼을 꺼내 무려 80번이나 그를 찔렀습니다. 법정에서 헌세이커를 왜 죽였냐는 질문에 그는 소녀와 정의를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그 이면엔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훈지커는 비먼에게 돈을 빚졌고 비먼은 겉보기와 달랐습니다. 그는 2017년 다른 교도소 수감 중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미국 교도소에서는 사기꾼들이 매일 시련을 겪지만 일부 죄수들은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를 보여줍니다. 2020년 40일 새해 조너선 와스는 캘리포니아 주 약물 남용 치료시설 및 주립교도소의 수감자였습니다. 그는 한 성추행범이 자신의 구역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하루 종일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죄수들이 철저하게 감시받는 교도소의 고보안 구역이어야 했습니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와스는 쉽게 신입 죄수 데비드 밥 48세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와스는 다른 죄수의 지팡이로 밥을 때려 죽였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수하려고 교도관 구역으로 걸어가던 중 그는 또 다른 성추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62 세이 그레이엄 드루이 콘티를 발견했습니다. 와스는 일석이조를 노리기로 하고 다른 남자도 때려 죽였습니다. 머큐리 뉴스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결정이 단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국은 자력 집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교도소 내 정의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2016년 리처드 허클이라는 영국 남성이 70건의 학대 혐의로 2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기독교 선교사이자 영어 교사로 일하는 동안 인도와 캄보디아에도 여행을 다녔으며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기독교 자선가로 위장했습니다. 당시 영국 언론은 그가 아마도 영국 땅을 밟은 사람 중 가장 비뚤어진 인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클은 순수한 악이었고 조용하고 교육받은 외톨이였으며 극도로 뒤틀린 환상을 다크웹에서 공유했습니다. 그가 영국 북부 풀 서튼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표적이 되어 있었고 그의 인생은 2019년 33세에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폴 피츠 제럴드라는 수감자에게 학살당하고 고문당했습니다. 폴 피츠 제럴드는 나중에 자신이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 제럴드는 허클이 죽는 데 걸린 78분보다 더 오래 지속되길 원했습니다. 피츠 제럴드는 전선으로 허클의 손과 발을 묶고 그의 목에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는 허클의 얼굴을 때리고 뾰족하게 깎은 칫솔로 찌르고 펜으로 추가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 피츠 제럴드는 시신 위에 올라타 미소를 지었고 아래에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피츠 제럴드는 나중에 법정에서 좀 지나쳤다고 인정했지만 그 살인을 시적정의라 불렀습니다. 판사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를 자신의 환상을 실현하면서 단순히 쾌락을 느끼는 사이코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심리평가서는 약 1m 길이였고 사이코패시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 및 성범죄로 복역 중이었고 그 범죄는 그가 겨우 13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극심한 아동기 폭력의 피해자였던 그에게는 허켈을 죽인 것이 일종의 복수였습니다. 그는 살인죄 선고 중 대부분 웃거나 하품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후회는 2~3명을 더 죽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포식자의 첫 24시간을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